안녕하십니까. 해커스 국경제약 담당 강사 김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 헌법 행정법 담당하고 있는 신동욱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요. 선생님, 저와 우리 헌법 선생님은 워낙 영원한 파트너라서 사실 굉장히 저희들도 기대가 많고요.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낼 것을 기대해 봅니다. 자, 지난 라이브 방송 하이라이트 영상 보고 올게요. 다음번에도 제가 뭐 이것저것 나오거든요. 다음에는 좀 뭐 변장을 하든지 좀 이쁘게 해가 살도 빼가지고 나오든지 해가지고 좀 재밌게 구성할 생각 같고요. 저 되게 재밌는데요. 우리 완전 노는 거하고 조천희 교수님도 그렇고 함수인 교수님도 그렇고 참 재밌어가지고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일단 요 정도 해가지고 여러분하고 고민 이야기는 다 나눠보고요. 이제 또 나중에 또 추후에 이제 라이브 통해서 공TV도 하고 경TV도 하거든요. 경TV 때 또 많이 오시고요. 라이브 방송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천현 선생님께서 행커스 공TV 9월 일정이 있으니까 그걸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9월 라이브 일정과 선생님 라인업은 조만간 해커스 공무원 홈페이지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조어 퀴즈 사전투표에서 여러분들이 의견 주신 초시생 특집, 합격생 특집, 과목별 공부 방법 특집 등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수험생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해커스 공TV 라이브 본방 사수해 주세요. 네, 앞으로 해커스 공TV에서는 과목별 대표 선생님들의 공부 꿀팁, 그리고 합격생들의 단기 합격 비법과 같이 거짓 아닌 정확한 꿀 정보로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테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 지난 방송 다 짧게 보셨죠? 자,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 개인적으로는 사실 우리 헌법 신동욱 선생님하고 같이 하게 된 걸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즐겁게 생각하고요. 지난번 제가 출연했을 때 우리 그 창에 왜 신동욱 선생님 안 나오셨냐고 정말 많은 글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드디어 우리 신동욱 선생님이 오늘 오셨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많이 바쁘다 보니 그래서 이 시간에 맞춰서 나오기가 힘들었는데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종국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공TV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또 영광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궁금하신 거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고요.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시 생활하면서 또 고민하고 있었던 내용들, 또 저희들에게 문의하고 싶은 사항들 또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 또 이 공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합격할 때까지 좋은 정보들 많이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리 한번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이, 사실 오늘 저희 해커스의 여신 중에 한 분인 양효조 선생님이 오늘 나오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오늘 생방송 진행되기 10분 전에 통화를 한번 했는데 다리가 좀 아파서 깁스를 했답니다. 그래서 정말 아쉽고요. 사실은 양효조 선생님이 좀 오셨으면 더 이 자리가 더 좋았었을 텐데 일단 불참 소식을 알려드리게 돼서 정말 좀 마음이 아프지만 하지만 어쨌든 효조쌤 목까지 저희가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 방송 특집 내용 또 이벤트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특집명입니다. 고민 상담 특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첫 번째 고민 내지는 사연 모집 이벤트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여러 올라온 사연 중에 3개의 사연 소개할 예정이에요. 물론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는 1,000원 오로나민 씨 증정해 드린다는 거 다 아실 거고요. 자, 그다음에 사연 선택된 채택된 3인에 대해서는 BHC 프라이드 반 양념 반 치킨 세트 증정 드립니다. 예, 기대해 주시고, 자, 그다음 두 번째 이벤트는요, 본방사수 인증 이벤트입니다. 방식은요, 지금 실시간으로 시청된 화면을 캡처해서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구글 설문지에 인증 사진을 제출해 주시면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 기간은요, 9월 4일 내일입니다. 수요일 내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참여자 중 3명을 선발해서 자, 베스킨라빈스 싱글킨 증정 드립니다. 예, 양효주 선생님이 안 오셔서 저도 매우 아쉬운데요.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양효주 선생님 이제 제가 잘 아는데, 이제 우리 이제 해커스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테니스 매니아가 몇 분 계세요.
근데 이제 저가 이제 대표적인 선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여자 선생님 중에서는 양효주 선생님. 저는 그래서 이제 혹시 US 오픈에 출전하셔서 지금 현재 이제 미국 US 오픈 지금 대회 중인데 또 테니스 또 운동하시다가 부상을 입었나 이렇게 이제 걱정을 했는데 맞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제가 직접 봤는데 그래요? 예, 저 이제 노량진 캠퍼스에서 봤는데 실제로 발톱 앞쪽이 거의 빠질랑 말랑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수술을 좀 약간 바꿔 하시다 보니까 아마 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 말 맞다나 테니스 치시다가 너무 힘을 줘가지고 그래서 저는 야 제2의 정연 아닌가 싶었던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놀렸는데 또 결국 뭐 이렇게 이제 오늘 펑크를 내셨는데 아쉽습니다. 나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게요. 그런 부상은 안 닮으셔도 되는데 우리 어찌됐건 정연 선수도 부상 이후에 더 실력이 월등하게 이제 업그레이드된 거 이제 봤었는데 우리 양 선생님도 빨리 회복하셔서 이전보다 더 활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음번에는 꼭 나오셔서 많은 즐거운 시간 보내주실 겁니다. 자, 다음 한번 제가 예 오늘 방송 진행 순서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코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시 찬반 토론 코너가 있는데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코너에서는 우리 이제 공시생들의 이제 사연 선택된 세 분의 사연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시 찬반 토론 코너에서는 오늘의 주제가 이제 공시 준비 시작 전에 우리 여친 남친 헤어져야 되느냐 아니면 계속 사귀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심도 깊은 토론과 또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인지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 시작 안내 멘트 한번 드릴 텐데 자, 우선 3개 사연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사연 소개 전에 우선 사연 채택 3인 지금 발표해도 되나요? 네. 사실 이럴 때 이제 선생님이 좀 두두해 주시면 좋은데. 오, 그렇죠. 예. 자, 첫 번째입니다. 자, 해커스 아이디 자, KIMZION 77님.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TNWLS 4922님. 예,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이요. NOHMINHEE님.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BHC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치킨 증정해 드릴 거고요. 9월 10일 화요일 이내로 발송이 될 예정이랍니다. 예, 같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뭐 축하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릴 텐데 저희가 이제 미리 한번 읽어보면서 굉장히 심각한 사연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짧게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이분 사연 이렇습니다. 자, 제 생일 때는 기프트콘과 함께 생일 축하 메시지를 받았는데 저는 그 친구, 그러니까 이 사연 보내진 친구, 그 친구 생일날 아무것도 못 해줬답니다. 자, 그래서 장문의 카톡이 와서요. 너무 서운하다고. 정말 서운하다고.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연 보내신 분이 장문의 사과 문자를 보냈었답니다. 그리고 증거물로 자기 스케줄도 캡처해가지고 보냈는데 이미 친구의 마음은 이미 떠난 후였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은 어쩔 수 없이 없다면서 얼굴을 안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그 친구와의 관계를 대체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답니다. 자, 공시생활 중에 친구 관계는 어떻게 유지해야 할까요? 조언 좀 해주세요. 쌤, 그랬습니다. 자, 사실 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제 실제로 강의 중에도 이런 얘기 몇 번 했었습니다. 딱 한 가지 답을 말씀드릴게요. 정정당당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한 번이라도 해봤다고 한다면 정말 피말리는 싸움이거든요. 사실 그 상황을 그 친구가 이해를 해줄 수는 없을 거예요. 오히려 이해를 바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무의미해요. 그냥 내두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공부하시는 최선을 다하신다고 한다면 그래서 오히려 그 친구한테 나중에 자신의 상황을 나중에 말씀드리기 위해서라도 빨리 합격하세요. 그 길이면 다 끝납니다. 아마 그리고 나서 술 한잔 먹으면서 야, 나 사실 그랬다. 근데 한번 해보면 이거 정말 힘들다. 근데 너의 그 상황도 다 알지만 나 이랬었으니까 좀 이해해달라. 제가 볼 땐 충분히 풀려요. 아무 문제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당당해 주십시오. 전혀 잘못한 거 아닙니다. 공부해야죠. 올해 친구도요. 나중에 들어보면 오히려 아 그렇구나 다 이해하실 거예요. 제 개인적 생각은 이래요. 동쌤 생각 어떠세요? 네, 참 어려운 뭐 질문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은 이제 대부분 한두 번을 우리 공시생이라면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오늘 이제 찬반 토론 코너에서도 이 주제를 다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좀 더 이제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요 사연 자체에 대한 내용만 조금 이제 말씀드리면, 뭐 이런 경우 이제 조금 그 상대방 친구분이 서운하시긴 했겠지만,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공부하느라고 또 바쁜 스케줄 때문에 사과 문자를 그래서 이제 보내기까지 했는데도 좀 아쉬워하면서 서운하다고 하면서 이제 헤어지자고 한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이제 좀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덧붙여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살아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살아보다 보면 이거 꼭 공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구구절절히 다 설명해봤자 상대방은 내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역효과만 있더라고요. 나중에 다 풀려요. 제가 볼 때는 아무 문제 아니고요. 그냥 단순하게 열심히 공부하셔서 빨리 합격하시면 다 풀립니다. 아마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꼭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면 합격하시면 다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사연 소개해 주십시오. 네, 두 번째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강을 들으며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 30대 초반 공시생입니다. 저는 작년에 직장인 생활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와 한 1년 3개월 정도 공무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방직 9급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떨어지니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부모님한테도 미안하고요. 늦은 나이에 공무원 시험을 시작하기도 했고 남들과 비교하면 안 되지만 제 친구들은 거의 다 결혼하고 애 낳고 잘 사는데 전 결혼은커녕 직장 때문에 이렇게 아둥바둥하고 있으니 저 혼자 동떨어져 도태된 것 같고 자존감은 바닥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시 내년도 2020년 목표로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재수생들이 저와 같은 마음이겠죠.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하는 것, 저에게 힘이 나는 위로의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마음을 가다듬고 공부에 매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랬습니다. 자, 저희들도 마음이 아프네요. 그리고 이제 올해 또 시험에서 실패하신 모든 공시생들의 마음이 이렇게 다 한결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먼저 이제 이분에게 이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실 올해 서울시 그래서 이제 최고령 합격자가 여러분 연령이 몇 세인지 아세요? 59세입니다. 만 59세. 이제 정년이 60세인데 사실 이제 1년을 남겨두고 이렇게 최고령 합격자가 되신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과거와 달리 지금은 이제 굉장히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공시 생활을 시작하면서 40대, 50대 합격자도 굉장히 많다는 거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은 항상 이제 실패를 하면 힘들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열심히 하신다면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우리 수강생 중에서 한 분의 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지금 이제 경기도 7급 합격하셔서 올해부터 이제 공직생활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이제 아기 엄마거든요. 우리 이제 합격자의 밤에도 이제 와서 같이 즐거운 시간 이렇게 보내고 했었는데 이분은 이제 또 아기를 키우고 하다 보니까 사실 총 수험 생활이 한 4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9급을 이제 합격을 먼저 했어요. 7급을 최종적으로 준비하시던 분인데 그래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작년 이제 국가직 9급 그래서 이제 필기를 통과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면접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9급이라도 합격하면 이제 수험 생활을 이제 마감하려고 했는데 근데 아쉽게 면접이 안 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7급 국가직도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실패를 하고 이제 10월 달에 있었던 그래서 지방직 7급에 이제 최종 합격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시험의 실패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었고 또 실패를 하지 않고서 최종 합격하신 분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공시 합격생도 우리가 많이 보고는 있지만 종욱 선생님도 이제 적당한 사례를 뭐 하나 이런 말씀드리죠. 얘기 지금 여기 이제 댓글 보니까요. 네. 지방직 0.9점 차로 떨어지고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3차 면접까지 갔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면접 떨어졌는데 대기번호 1번 뜬 거 그런 거 경험 혹시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아니 저는 솔직히 수능만 그런 거 있는 줄 알았어요. 수능만 대기번호 딱 떠서 근데 우리 공시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과연 어땠을까요? 마음이요. 대기번호 1번. 아니 1번이면 거의 붙는 거 아니에요? 자 공부가 될까요? 공부 안 돼요. 근데 결국은 최종 안 됐어요. 자 과연 그런 경우 어땠을까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당당히 붙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애가 힘들어하니까 제가 어떤 얘기했냐면 힘들면 놀아라. 단지 쌤이 이제 그래서 이제 주는 자료 주고 이거 다 풀고 오고 그다음에 다 풀면 우리 이제 해커스 강남 캠퍼스는 옆에 좋은 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관도 있고 영화 티켓 내가 사줄 테니까 가서 봐라. 보고 그다음에 다시 시작해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해라. 근데 이제 결국은 발표 나기 전까지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해서 그걸 완성해 왔길래 제가 티켓 사줬어요. 영화 보러 갔다 왔어요. 근데 최종 떨어졌어요. 근데 너무나 좋은 것은 그 다음에 추가 시험 때 너무 높은 성적으로 붙어서 지금 서울시 가서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그 친구 아주 붙었는데 다른 동료 친구 중에 하나는 계속 한결 떨어진 거예요. 한결. 계속했어요. 거의 한 3년 이상을 계속 떨어졌어요. 저는 솔직히 얘가 연락도 없고 그래서 이제 거의 포기했구나. 그렇잖아요. 동료들 다 붙었는데 그렇죠. 자기는 한 개 차로 계속 떨어지니까 면접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까 그 친구는 그나마 면접을 다 보고 떨어졌지. 그리고 이제 좌절의 늪에 빠졌었는데 대박입니다. 대박. 올해 저희 올해 19년도 국회직에 붙었어요. 이게 국회직은 요즘에 최고 아닙니까? 최고. 그렇죠. 최고죠. 신의 직장.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모든 친구들이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일요일 다 친구들 와서 밥 사주면서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끝에 붙었지만 대박 친 거예요. 대박. 여러분들 제 소신이고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부 중에 있다. 합격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공부하고 있으면 다 합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시간을 공부하시면 다 붙어요. 뭘 고민합니까? 어차피 고민한다고 그래서 이 고민 해결해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본인만이 하는 거. 본인만이. 예. 지금 지금 뭐 매몰 비용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네.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는 매몰 비용 모든 거를 다 반영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런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경제학에서 매몰 비용을 얘기하려면 제한적 조건을 다 줘야 돼요. 근데 우리 제한하기에는 굉장히 큰 거고요. 잘하면 그냥 공부해요. 잘하면 그냥 공부하면 되는 거고 공부 중에 있으면 합격입니다. 잠깐 제가 다음 주에 우리 이제 합격생 이제 올 텐데 그 친구가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너무 공부하는데 힘들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옆에는 공부책을 들고 저희 해커스 강남 캠퍼스 1층에 우리 유니클로 매장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매장 가서 옷을 산 게 아니라 그냥 쭉 봤대요. 아이 쇼핑하고 그리고 책을 공부했대요. 그리고 올라오면 재정신차를 공부했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느껴져요. 진짜 다음 주에 이제 그 친구 오면 제가 직접 또 물어볼게요. 진짜 그 친구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 매물 비용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면 돼요. 하는 사람 합격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하는 사람이 합격하는 거지. 야 끝나자마자 나 왜 이랬나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하세요. 그럼 당연히 다 붙어요. 저는 여러 명 봤지만 고민하는 친구 중으로 되는 상황 없어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세요. 그냥 하시면 뭐든지 그냥 하세요. 뭐 하는지 모르겠다. 국정 읽으세요. 국정 읽으시면 정신 차려져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시간 하시면 오히려 고민만 많이 돼요. 네, 고민도 약간은 필요합니다. 고민 필요해요? 여기 라이브 볼 시간에 공부하라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시간도 약간 필요하죠. 당연히 이제 우리 정국 선생님 이제 결론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당연히 고민되시지만
결국 이제 고민도 그래서 최대한 짧게 끝내고 결국 이제 고민의 끝은 결국 이제 뭐 어디겠습니까? 이제 공부를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최종 합격하는 걸 통해서 이제 극복을 하셔야 되겠죠. 사실 뭐 고민이라든가 슬럼프 없이 또 이제 일관되게 공부가 잘 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종국 선생님 얘기를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또 추가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네. 고민이라는 게 왜 이게 의미가 없는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사실은 이제 그 친구를 꼭 저희가 이런 자리에 이제 불러와서 제가 이제 설명회 때도 이제 많이 그 친구 사례를 많이 얘기하는데 네. 뭐 제가 이제 몇 번 설명회 때 얘기 드렸지만 아버지가 풍으로 쓰러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상태에서 본인만이 아버지 그 대소변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족에 누구도 할 수 없었고 과연 공부될까요? 저랑 맨날 와서 많이 울었어요. 제 앞에서요. 많이 울고. 근데 제가 뭘 얘기했냐면 야 우는 건 우는 건데 공부는 해라 그랬죠. 그냥 공부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 그리고 붙었어요. 사실 올해 국가직중에서 붙을 줄 알았는데 올해 2월 달에 그냥 당당히 서울시에 붙어서 발령 잘 받아서 잘 다니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친구는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버님 대소변 바른 차이가 너무 힘드니까 고민할 타임도 없었대요. 그냥 하다 보니까 공부하게 되고 공부해서 빨리 붙게 되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 소신은 우리가 이제 이런 자리 마련해서 이야기도 주고받지만 이건 이제 머리를 식히기 위한 그러니까 2보 전진할 1보 후퇴고요. 바로 끝나면 제 장담합니다. 요거 끝나자마자 국정이 한번 읽으세요. 반드시 합격이에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끝나자마자 하세요. 그러시면 붙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자, 네. 세 번째 사연 넘어갈게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짧은 직장 생활 중 퇴사를 하고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 20대 후반 공시생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수험생들의 기상 시간이 새벽 5시, 6시던데 왜 새벽부터 일어나 공부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늦게 일어난 만큼 늦게까지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새벽부터 일어나 공부하는 것의 장점이 궁금합니다. 저도 그래야 하는 건지 고민이 돼서요. 참고로 저는 아침 8시에 집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쌤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마 수업 저랑 많이 듣는 친구도 아실 거예요. 잠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잠은 투자입니다. 누가 5시에 일어나고 누가 6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할 수 있으면 돼요. 그게 8시가 됐던 10시가 됐던 바로 하면 돼요.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일 뿐이지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이 왜 새벽 5시, 6시 누가 5시, 6시 일어나라고 그래? 저는 그거 찬성하지 않아요. 그냥 일어나자마자 하시면 돼. 일어나자마자. 그게 8시다, 9시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그 자체 신경 쓸 시간에 공부도 하세요.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끔씩 우리 친구들이 막 계획대로 공부 안 되면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는데 그것조차도 의미예요. 그냥 일어나시면 하시면 됩니다. 지금 댓글창에 보니까 국정, 예 맞습니다. 저의 국정이요. 1장부터 54장까지 쫙 읽으시면 돼요. 그게 뭐 힘들어요. 사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굳이 뭐 일어나는 시간에 그런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단지 하나는 말씀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시험이 10시 정도에 시작을 하니까 시험에 가까워지게 되면 그에 맞게끔 일어나는 시간은 조정할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 평상시에 공부하실 땐 굳이 몇 시다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열공하시면 다 됩니다. 자, 어때요? 네. 동생은요? 우리 여기 아이디 돼지님 아이디가 참 귀엽네요. 잠은 투자다. 참 이 얘기도 정말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이제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우리 댓글에도 그런 분이 있었지만 사실 각자 이제 공부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벽형이 있고 또 저녁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스타일에 맞게 저는 이제 퀄리티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늘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 시험이 이제 보통 오전에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새벽부터는 아니더라도 이제 늘 오전 시간은 베스트 컨디션이 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서 새벽 뭐 5시, 6시부터 하진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뭐 한 9시 정도면 이제 뇌가 깨어 있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태. 늦어도 이제 뭐 한 10시 이전부터는 이제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상태는 늘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특히나 이제 집에서 인강 중심으로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은 야행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최소한 이제 시험을 몇 개월 앞두고 나서는 가급적이면 그래서 이제 낮 중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권장을 하고요.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불가피하게 또 우리 이제 직장 생활 하시면서 또 저녁에 이제 또 인강을 듣고 또 이제 낮에는 공부할 수 없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자기 나름대로 이제 퀄리티 있는 질적인 공부를 추구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 아이디 우리 푸르르님, 우리 이제 카페 또 열성 우리 이제 멤버인 것 같은데요, 맞죠? 푸르르님 질문 많이 하시는. 그래서 되게 이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9급 떨어지고 7급 합격하는 케이스도 있나요? 제가 아까 사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제 경기도 우리 이제 7급 최종 합격하시는 그 4년차 만에 이제 합격하셨던 애기 엄마. 9급을 떨어지고 7급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9급 국가직 필기는 통과했는데 면접 준비 열심히 하다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쉽게 안 돼서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이제 9급 필기 시험이 있죠. 그리고 이제 한 2개월 정도 이제 면접 준비 열심히 하고 최종 발표해서 안 됐어요. 그래서 8월에 있었던 국가직 7급을 소홀히 한 결과 결국은 이제 미끄러지고 10월에 있었던 이제 지방직 경기도 7급 최종 합격하셨는데 사실 우리 이제 그 7급 최종 합격생 중에는 9급은 실패했는데 7급 합격한 케이스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그 수험 스케줄상 그렇게 되는 경우가 이제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요번에도 이제 국가직 이제 필기 시험은 끝났지만 최종 발표는 남았죠. 그런데 이제 작년 9월에 또는 작년 7월에 시작한 친구들 중에 대부분 이제 뭐 7급을 목표로 하지만 이제 9급 시험도 같이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4월 달 9급을 치를 때는 이제 실력이 좀 완성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제 8월, 10월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성숙 단계에 이르면서 생각보다 이제 빨리 합격을 한 케이스긴 한데 9급은 결국 안 되고 7급이 이제 최종 합격하는 그런 케이스. 원래 그리고 9급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말 그대로 9급반에서 시작했다가 그래서 9급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우리 선생님도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7급이 사실 직렬에 따라 편차가 있긴 있지만 커트라인이 굉장히 이제 편차가 심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 작년에 컷이 69점, 그리고 외무영사직 같은 경우는 이제 86점이 넘었어요. 그래서 9급 같은 경우는 이제 웬만한 직렬이 막 이 70점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7급 같은 경우는 이제 직렬에 따라서 70점 밑으로도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직렬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9급 일반 행정직을 준비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7급으로 전향을 해서 또 이제 또 직렬을 좀 수월한 쪽으로 선택해서 이제 합격하는 이런 사례들 우리가 실제로 이제 종종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제 보니까 우선 동욱쌤 얘기는 제가 밑에 걸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네. 우선 헌법 경제학 과목을 언제까지 봐도 되는지 뭐 답을 해놨네. 각자 준비된 상태에 다른가요? 예, 맞고요, 사실. 우선 좀 말씀을 이제 드려보면은 9급, 7급을 둘 다 준비할 때 과연 헌법 경제학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는 언제까지가 아니라요. 설사 9급을 준비하셔도 헌법 경제학 흐름은 쭉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성이라는 게 없어요. 헌법 경제학은. 그래서 사실은 쭉 가는 상태에서 9급 보고 7급 보는 거지 중간에 만약에 헌법이나 경제학 흐름을 끊어버리게 되면 이게 단절적이 됩니다. 이건 되게 위험한 얘기예요. 그래서 분명히 9급 시험을 보셔야 되겠지만 적어도 경제학과 헌법은 어느 정도 시간은 계속 할애하셔야 이렇게 실패 없이 갈 수 있지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 우를 범할 수 있어서 그거는 이제 마무리한다가 아니라 쭉 이어간다는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또 댓글에 보니까 이제 법 과목 이제 두 과목 어떻게 이제 공부하는 게 바람직하냐, 두 문자 방법이냐, 이제 2회 위주로 공부를 할 거냐, 이건 이제 질문하신 분 있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되는 게 이제 이상적이죠. 근데 이제 두 문자, 예를 들면 뭐 두 문자라는 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암기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두 문자를 얘기를 해도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헌법 60조 1항에 이제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조약에 대해서 상제 우주 강제입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상제 우주 강제입 그걸 들어가지고는 그게 뭔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이해가 바탕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법 과목의 핵심은 먼저 법리적인 여러분 스스로 이제 리걸 마인드가 형성돼야 돼요. 그 리걸 마인드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 현실에서 문제가 된 사건 사고 그게 이제 판례를 통해서 이제 결론이 도출이 되죠. 그런 이제 배경들을 같이 이제 쭉 종합적으로 이제 봤었을 때 그게 기억에도 오래 남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근데 요약집 위주로 뭐 두 문자 위주로 그것도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기계적으로 외우려고 하면 두 문자는 남는데 그 두 문자의 내용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해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개념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하기도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회독은 만화책 보듯이 쭉 우리가 만화책을 볼 때 정독하지 않죠. 그림 보고 전체 스토리를 먼저 보잖아요. 스토리를 이해를 하고 분위기 파악하는 거죠. 만화책을 정독하는 사람이 없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 어떤 숲을 보고 나서 그리고 시험에 이제 빈출되는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단순 암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헌법 이제 여러분 개정 의결 정족수 같은 거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가 발의하고 대통령이 발의 또 이제 국회에서 의결 정족수 제적 3분의 2인데 이런 건 뭐 이론도 필요하지 않고 이해도 필요하지 않죠. 그냥 단순 암기예요. 단순 암기. 그래서 이제 그 이해가 배경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단순 암기 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좀 버무려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하나 더 제가 질문 좀 답변 드릴게요. 그 알바 얘기 나왔거든요. 사실 이제 가능하면 이 친구도 한번 저희 유튜브에 한번 출연시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사실은 알바하면서 보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나는 7시간 이상 알바를 하고 있다. 정말 많이 힘들죠. 근데 오히려 그 의지가 합격의 지름길일 수도 있어요. 충분히 합격 가능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괜히 한번 던져드리는 위로가 아니라 가능해요. 진짜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할 수 있고요. 단지 이건 생각하셔야 돼. 정말 알바를 하면서 공부하실 때는 오히려 양보단 질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깨어있을 때 집중적으로 한다는 마음을 먹어야지 뭐 피곤해 죽겠는데 계속 책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럴 때는 알바하시고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집중될 수 있는 시간대에 집중하시면 그게 누적돼서 합격이 되는 것이고 충분히 그런 사례 되게 많아요. 절대 이건 무리 아닙니다. 제가 뭐 창에 올라왔기 때문에 용기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례도 있고 가능하니까 화이팅입니다. 반드시 붙을 수 있어요. 네, 화이팅.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또 질문하신 분 이렇게 쭉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데 머리에 남는 게 없어서 공부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시면서 읽어 나간다면 그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소설책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이제 소설책, 만화책 비유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문장들을 다 기억하진 않죠. 그런데 쭉 읽다 보면 감동이 남아있고 전체적인 어떤 주인공의 어떤 그 감성까지도 우리가 몰입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를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읽은 소설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법 과목은 좀 더 추상적인 그런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소설처럼 처음부터 남에게 얘기까지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설과 달리 한 번만 읽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2번, 3번 사실은 이제 회독수로는 제가 이제 10회독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수업을 하면서 1회독,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1회독, 또 이제 기출문제를 풀면서 1회독 이게 다 회독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독수를 왜 강조를 하느냐? 그래야 결국 시험장에서 풀어낼 수 있는 수준까지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는 하지만 머리에 남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게 쌓이고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수험은 이게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여러분들의 실력을 쌓아가는 거고 어느 순간에는 그게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된 지식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누군가에도 설명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돼요. 이 정도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진정한 어떤 그 공부의 궤도에 올랐다고 할 수 있고 이제 합격할 수 있는 수준에 확실하게 올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추가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법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특히 경제 같은 경우에 친숙해지면 정말 이게 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친숙하지 않으니까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시는 거니까 사실 어느 과목이든 정말 많이 반복하시면 그래서 자꾸 읽다 보면 그게 내게 돼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이해다 암기다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경제학적 요령은 친숙이라는 말을 늘 많이 드리는데 자꾸 친숙해지기 위해서 자꾸 읽으셔야 돼요. 그게 지름길이고 그게 합격의 길이에요. 자, 일단 뭐 또 있나요? 네. 네, 하나만 더 우리 댓글 답변하고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네네네. 지금 법과목 판례가 많이 나오는데 판례 중에는 내용이 약간 다른데 결과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1000년 만의 강우는 보상해주지 않지만 50년 만의 강우는 예상 가능하니 보상해준다. 뭐 혹은 이동거래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하는 판례. 솔직히 이해는 안 가는데 판례니까 그냥 그대로 다 암기하는 건가요? 교재는 왜 이런 판례인지 안 나와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판례가 워낙 종류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법과목에 이제 좀 재미가 있고 묘미가 있다고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1000년하고 50년하고 차이가 크잖아요. 10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그런 노아의 홍수 수준의 이런 이제 폭우다. 그런 경우는 말 그대로 불가항력적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5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이거는 우리나라의 뭐 집중호우가 이번에도 이제 태풍이 지금 오고 있다는데 그 50년 만에 어떤 폭우 어떤 이제 이런 기록 같은 경우는 사실 자주 깨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불가항력적인 어떤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른바 상식이에요. 커먼센스. 사회 통념이고요.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이 정도면. 그래서 이제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주운전 처벌받은 전례도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또 이제 뭐 짧은 거리지만 음주운전을 항경호하고, 한 번도 그런 전례는 없지만 정말 응급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서 또 도움을 요청을 하고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들하고 이제 융통성을 발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눈높이를 어떤 사회의 어떤 통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또 판례의 어떤 기준이 이런 거구나 맞춰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정 이해가 안 된다. 그럼 특이 판례들은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정연 박정현 씨, 이제 질문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모든 과목을 공부하는 게 좋을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느 과목이든 자꾸 좋아해줘야 오래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전 과목을 동시에 모두 조금씩 본다?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일단 정말 친숙하고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목을 먼저 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자꾸 하다 보면 사실은 이 과목만 하면 안 되겠구나. 이 과목도 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 저절로 넘어가는 거지 너무 압박감을 가지시면 공부 안 돼요. 저희 소신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어야 되지 인위적으로 다 뭐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현재 정말 이 과목이 재밌다. 쭉쭉 뽑아가세요. 그래서 그 습관, 우선은 책을 보는 습관이 몸에 배면요. 다른 과목도 저절로 잘 돼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네, 이거 마지막 질문만 하고 넘어가죠. 네네네. 몸이 불편해서 이제 장애직렬로 준비 중인 학생입니다. 몇 문제 차로 사회복지력이 떨어져 내년 시험 준비 중입니다. 해커스도 장애직렬 합격하신 분이 있나요? 힘없고 싶습니다. 선생님들 그랬는데 네,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장애직렬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또 장애직렬은 그래서 이제 별도 정원을 정해서 또 선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런 부분들 활용을 하시면 또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애직렬 저희가 이제 처음에 국회직에 붙었는데 국회직 그 어렵다는 국회직을 붙었는데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저도 마음이 아프고 그 친구도 많이 울었는데 지금 국가직 붙어서 잘 다니고 있어요. 7급입니다. 네. 7급
장애직 연로 분명히 있어요. 전혀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 붙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합니다. 우리 몇 시까지 하죠? 뭐 더 하는 거지 뭐. 예, 관계 없어요. 뭐 더 합시다. 뭐 우리 친구들만 질문 오면 더 해야지. 네, 그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 우리 김수웅님도 질문하실 거 있으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연 선생님 넘어가시죠. 그거 저는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연 끝났고, 네, 그 다음 쌤이 이제 그렇네요. 우리 공시 찬반 토론 코너입니다. 우리 이 코너는 제시되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 의견을 또 얘기하고 또 토의하는 시간인데요. 아까 서두에 소개해드렸듯이 오늘의 주제는 이제 공시 준비 시작 전 여자친구 남자친구와 헤어져야 할까요?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이 주제입니다. 일단 우리 OX 카드로 우리 선생님, 사실 우리 양효주 선생님 같이 오셔야 이게 다수결의 어떤 또 이제 우리 여자 선생님의 또 입장에서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더 균형 있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긴 하지만 우리 이제 종쌤이 또 이제 여성의 입장을 또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개인적 생각으로는 쌤이랑 나랑 일단 OX를 한 다음에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PD 선생님 좋은 생각입니다. 답변을 제가 여기서 그대로 옮겨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세 명이 하는 거니까 정확히 다시. 네, 그렇죠. 일단 그럼 저하고 선생님 먼저 OX 한번 손을 들을까요? 근데 제가 질문이 헤어져야 할까요입니까? 그러니까 헤어져야 되느냐의 OX죠. 분명히 주제가 그렇죠. 헤어져야 되느냐? 예. 헤어진다 그럼 O, 안 된다 그럼 X. 어허. 오케이. 그럼 하나, 둘, 셋. 지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재미없는데. X. 거 아닙니다 이거. 둘 다 X인데. 자 우리 어쨌든 약속 드린 대로 우리 PD 선생님 OX. 네, X입니다. 분명히 3인 모두 공통 일치네요. 근데 제가 이거는 할 말이 정말 많은 게 저랑 아마 우리 강남 캠퍼스에서 공부한 친구들은 다 할 겁니다. 제가 아마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죠. 3층 로비에서요. 일요일 날 제가 특강하고 나오면 많이 걸렸어요. 그 남친이 있는 우리 여성 수험생들 많이 걸렸습니다. 남자친구들 딱 와서 대기 중에 있더라고. 대기 중에 있으면서 여친들 나오면은 우르 데리고 나서 밥을 먹는. 제가 많이 저한테 걸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한테 거짓말 아닙니다. 저한테 걸린 친구들 다 붙었어요. 이후로 다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다 붙었다니까. 대박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이 우리 여성분들이 남친 관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들 때 일요일 날 저랑 아침에 이제 일단 특강 듣고 난 다음에 밥 좀 사달라 부른 거지. 어서 밥 사주고 그리고 이제 내보내고 다시 공부하고. 저는 이걸 너무 효율적으로 잘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없던 친구를 만들 필요는 없고요. 저도 잘 사귀고 있는데 공시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만약에 헤어진다? 저는 그거 별로 의미 없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어쩌어쩌해서 헤어지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사실 여친이든 남친이든 얼마든지 또 구할 수 있는 건데 뭘 그걸 두려워해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있으면 그대로 하시면 되고 없으면 그렇다고 해서 없는데 굳이 저는 시간 내서 찾을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헤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순리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이제 우리 종국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저도 사실 이제 굉장히 이상적인 커플 또 이제 공부하다가 헤어져서 또 이제 굉장히 슬럼프에 빠져서 고생하는 친구들도 많이 보고 이런저런 이제 그 사례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이제 굳이 사귀던 사람이 있는데 헤어질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또 공부를 하려고 왔는데 올해도 이제 그 상담하는 친구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홧김에 우리 공부한 친구가 있었어요. 남친과 이제 헤어지면서. 근데 이제 헤어지게 된 계기가 오히려 이제 남친께서 자기 이제 공부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제 공시 쪽은 아닌데. 그래서 어찌 됐건 이제 그런 명분을 핑계로 이렇게 이제 헤어지게 됐는데 상당히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도 뭔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좀 복수심 비슷하게. 그런데 이제 결심한 것 중에 하나는 자기는 이제 절대 남자는 쳐다도 안 보겠다. 남자 보기를 돌과 같이 하겠다. 이런 자세로 이제 열심히 하는데 굉장히 이제 좀 어떤 남성분이 또 다가와서 한번 사귀어 보자 이런 그걸 가지고 이제 사실 상담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소신껏 가라. 그런데 정말 놓칠 수 없는 매력적인 이상적인 남성이 다가왔다. 그럼 고민이 될 수 있겠죠. 그것도 역시 이제 저는 순리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이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면서 수험생활을 하면 가장 이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 이제 분명하다면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질주를 해야 되는 거고 또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또 걸림돌이 된다면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또 과감하게 때로는 이제 정리하고 또 본의 아니게 이제 또 거절 당했다면 그 부분도 이제 온전히 본인이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압박과 또 갈등과 아픔들을 극복해야 최종 합격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 오롯이 그래서 이제 극복해 나가야 되는 장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저는 정말 요거는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저는 모든 답변을 할 때 그래요. 어떤 사건 자체에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 지금 공시 합격이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 이외의 거는 의미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를 사귄다, 남자를 사귄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헤어진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헤어지면 헤어진 대로 다시 또 사귈 수 있는 사귀는 대로. 하지만 중심은 공시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초점은 공시의 목적을 두되 기존에 있던 여친이든 남친이든 굳이 정리까지 하면서 그런 공을 또 뭐로 드립니까? 냅둬도 괜찮아요. 그러다가 막 헤어진다. 어쩔 수 없죠 뭐. 다시 또 쿨하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공시 합격까지는 다른 거에 초점 두지 마시고 오로지 공시에만 초점 두시고 나머지는 쿨하게 하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정말 좋아하면요. 부끄러운 데로 가면 돼요. 야, 나 정말에 그랬다. 다시 사귀자. 왜 못합니까? 당당하게. 아무 문제 안 돼요. 개인적으로는 전혀 문제 안 됩니다. 하지만 꼭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남친 여친 때문에 고민되더라도요. 반드시 지금 집중하세요. 공부하시면 돼요. 그럼 다 붙어요. 네, 또 질문 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법고시도 아실 것 같아서 공시랑 고시랑 비교해서 질문 드리는데요.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큰 그림의 공부 스타일이 신림동 영강식 스타일 한 과목씩 차례로 공부하고 끝낸다. 이게 나을까요? 아니면 노량진 합강식 스타일이 나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우리 공무원 시험은 이제 사법고시 기존에 이제 지금 행정고시하고 좀 다르게 여러분 이제 지금 사법고시는 이제 폐지되긴 했지만 이제 고시는 이제 1차 이제 선택형 객관식으로 치르고 2차 주관식으로 이렇게 치릅니다. 그리고 좀 조금 이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그리고 시험이 1년에 한 번밖에 없다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한 방에 객관식으로 이제 모든 과목을 승부를 거는 이제 이 공무원 시험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법 시험도 이제 강의를 해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워낙 잘 아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공무원 시험은 단기에 집중적으로 객관식 스타일에 맞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주관식으로 최종 승부를 봐야 되는 이제 고시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물론 객관식도 이제 좀 영강식으로 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제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맞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절충형도 이제 있다고 봐요. 뭐냐면 한 과목을 주력으로 이제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하루 오전, 오후, 저녁 4시간, 4시간, 12시간으로 나눈다면 한 8시간을 한 과목 집중으로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 4시간을 이제 또 선택 과목이라든가 1시간 정도씩 배당을 해서 그 감각을 유지하는 차원으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루에 온종일 한 과목만 하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마무리할 때도.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주력으로 이제 공부하는 과목이 있으면 그 시간을 조금 많이 배당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과목들 30분이라도
그리고 이제 뭐 1시간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보는 것이 전체적인 이제 과목을 막판에 이제 돌릴 때에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학원 스케줄, 학원 수업을 들으시면 학원 스케줄, 학원 수업을 듣지 않고 인강으로 이제 혹시 공부를 하시더라도 꼭 자기 시간표를 계획표를 짜서 계획표대로 그 계획이 완전히 100% 달성이 되지 않더라도 그 계획을 통과시켜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계획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축구가 이제 토탈 사커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부도 이제 이 토탈 방식으로 종합적으로 하되 한두 과목에 이제 집중하는 과목이 있으면 좋다.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주관식 공부하고 객관식 공부는 많이 달라요, 사실. 특히 이제 과목별로 경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해해도 집에 가면 모르는데 이게 며칠만 지나도 또 까먹거든요. 더구나 처음 공부하실 땐 더더욱 그래요.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될 과목이 있는 반면 한번 끝내고 난 다음에 좀 뜸을 들이고 뒤에도 되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뭐 무슨 시기라기보다는 과목별 조합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게 힘들 때는 결과적으로 좀 말씀드리지만 학원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합격에 도움이 되는 거지 뭐 이 방법이 좋다 저 방법이 좋다 이리저리 말하기에는 좀 힘들고요. 단지 이제 과목별 특성이 있으니까 그에 맞게끔 따라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방직 전에 개설되는 강의나 특강이 있나요? 인강생인데 아직 시간표가 안 나와서 계획 짜는데 참고하려고 합니다. 이 푸르르님. 네, 지금 아직 공지는 안 됐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헌법, 행정법, 지방직 7급 또 이제 서울시 같은 날 치르게 되는데 올해 이제 마지막 있는 시험이고 또 이 시험에 꼭 우리 합격을 해야 될 우리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3회씩 그래서 2시간씩 최신 기출, 최신 판례, 법령 정말 중요한 것들을 골라서 이제 무료로 지금 이제 무료 특강을 일단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아직 이제 공식적으로 시간표는 아직 이제 안 나왔는데요. 또 이제 진행이 되면 또 인강으로 또 촬영해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제 그 우리 이 강의 시간표라든가 저희들 강의 계획 또 이 시간이 끝나면 우리 궁금한 것은 특별히 우리 종국쌤하고 같이 만든 아주 너무너무 좋은 네이버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경제학 또 헌법 또 행정법 주소 좀 정확히 궁금한 거는 제가 주소는 기억은 못 하고요. 네이버 여러분 카페 검색하셔서 김종국 신동우 이거 이제 카페 검색하면 거기 이제 거기다 질의응답할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우리 또 소통하는 그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뭐 특강 내용 자체 이제 조만간 공지가 되면 그쪽 이제 카페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일반 학원 공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쨌든 시험 전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PD님 주소 좀 우리 카페 주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해주세요. 크게 올려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자 동욱쌤이 이제 말씀을 드렸고 사실 금방 시간이 가네요. 굉장히 빨리 굉장히 많은 시간이 갔는데 자 우선 공시 찬반 토론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떤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을지 사실 뭐 어떤 분은 굉장히 도움도 많이 받을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약간의 그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장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가 있을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목적은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학원의 존립 이유, 선생의 존립 이유는 여러분들 합격에 있는 거지 다른 데 없어요. 오로지 저희는 이 과정 자체도 여러분들이 결국은 합격을 하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걸 준비된 것이고 또 해커스가 그런 차원에서 준비한 것이지 여러분들한테 단순하게 모여라 뭐 이거 선물 준다 뭐 이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자체만 저희의 모든 목적은 합격입니다. 합격해야 되는 거니까 모든 마음을 오로지 합격해 두시고 아까 이제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시험 오늘 이 프로그램 끝나자마자 진짜입니다. 우리 국경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진짜 도움 많이 돼요. 반드시 합격입니다. 선생님 말씀 좀 해보시죠. 네, 우리 이제 해커스 공TV 또 이 채널 사랑해 주시고 매주 화요일
또 저녁 8시 과목별 선생님들의 이제 합격을 위한 여러분 이제 그 담당 과목 정복을 위한 꿀팁들 계속 쏴드릴 테니까 많이 활용하시고 또 공부하시다가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또 질문하시고 또 실시간으로 또 여러분들 이제 상담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음 주 방송 내용 홍보 좀 할까 합니다. 정말 기대해도 정말 좋을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자, 다음 주 9월 10일 화요일 밤 8시입니다. 소위 합격생 특집 코너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표 주자 선생님들 중에 강사님들 중에 합격생이죠. 예, 지난번에도 한번 출연한 걸 알고 있는데 조철원 선생님이 출연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합격 노하우도 많이 듣고 그분한테 제가 좀 많이 좀 괴롭힐 겁니다. 자, 그다음에 진짜 우리 수험생 합격생 이분 대단합니다. 사실 만 23살에 합격을 했고요. 더 중요한 거, 자, 선생님 우리 수험생들 중에 딱 9개월 정도 공부한 다음에 경제학 몇 점이라고요? 100점. 예, 행정법 100점이었어요. 평균 94 정도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점수예요. 신의 사실, 경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친구가 과연 어떻게 공부를 했었는지 사실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제가 이제 평상시도 많이 들었던 말도 많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더 많이 한번 요구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설명할 때는 약간 좀 딱딱한 형식이었기 때문에 조금 좀 진짜 질문한 내용을 못 물어봤다면 이번엔 정말 많이 물어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너 진짜 남친 있었느냐? 뭐 등등등 비롯해서 많이 제가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 정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좀 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저희 그 국경제학 그리고 이제 우리 신해원법 신동 선생님하고 제가 우리 네이버 카페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을 많이 하려 하고 있겠습니까? 그 점 유념해 주시고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많이 해주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응답해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합격을 도움되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커스 공TV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반드시 우리 구독 버튼 꾹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한 분만 답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 교재, 네, 맞습니다. 이제 추록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추록 같은 거 나오면 우리 카페, 좀 전에 카페 주소 올려드렸죠? 그 카페에다가 이제 추록도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배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던 책 보시고 또 법과목은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법령 판례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법과목은 과목의 특성상 책은 사자마자 바로 헌책이 됩니다. 그래서 새 책에 대한 부담감 갖지 마시고요. 계속 손때 묻은 보시던 교재를 보시면서 거기에 이제 추가된 판례, 법령 이런 부분들 그때그때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카페나 이런 질문란을 통해서 문의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 반드시 기대해 주시고요. 국경제학 그리고요 신의 헌법. 예, 많이 기대해 주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합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뵐게요. 안녕. 세상에 못하겠어요. 안녕하세요. 올해 23살 1월부터 10월까지 해커스에서 공부한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기분은? 되게 어색해요. 이런 거 처음이에요. 시험 과목 중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헌법, 행정법, 가장 힘들었던 과목은? 경제학이요. 제일 힘들었던 과목 극복 방법은?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시험 끝나자마자 한 일은? 집에 내려가서 잤어요. 시험 직후 기분은? 저번보단 잘 나오겠지? 수험 생활 중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은? 좋아하는 영화 보면서 맥주 마시기.
합격 발표 전날 기분은? 기억이 안 나요. 합격 후 기분은? 아, 다 끝났다. 수험 생활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제 2번은 못한다. 하루 순공 시간은? 10시간? 토익 점수는? 840이요. 수험 생활 중 가장 잘한 일을 꼽자면? 포기하지 않았던 거? 수험 생활 중 가장 뿌리치기 힘들었던 유혹은? 수업 빠지기. 학원 결석한 적 있나요? 없었어요. 시험날 아침에 한 일은? 아침밥 먹고 챙기고. 찍었는데 맞은 문제 있나요? 많아요.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강의는? 신동욱 선생님의 최신 팔레트감. 신동욱 선생님 성함으로 삼행시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못하겠어요. 수험 생활 중 연애는 하셨나요? 아니요. 스트레스 해소법은?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 마시기. 본인 합격의 키포인트는? 포기하지 않는 거. 합격 공부 방법은? 프로그램을 충실히 따라가는 거. 왜 인강이 아닌 학원을 선택했나요? 제 의지가 좀 부족해서. 해커스 공무원을 선택한 이유는? 처음 본 광고가 해커스 광고였어요. 수험 시절 최애 메뉴는? 김치 우동. 오늘 인터뷰 참여 소감은? 되게 어색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너무 못생기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